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주의 가운데까지 왔어요. 수요일, 화이팅입니다. 자, 기다렸던 책이 왔어요. 퀼트 재팬. 워낙 퀼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책이 단종이 돼서 이 책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좀 기다렸다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마치야마 아츠코 이분께 들어있어서 아마도 그래서 단종이 됐나? 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불은 감당이 안 되고요. 이런 소잉 케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주문을 해봤는데 보니까 내용도 괜찮더라고요. 하와이안도 그렇고 다양한 게 이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탐났던 건 나와라. 네, 요거. 이게 자잘한 이런 파우치들에 대한 게 많이 있었어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안에 펼쳤을 때라든지 이런 것도 참 예쁘네요. 저는 이제 좀 피드색만 열심히 좋아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하나는 2024년도 거고 하나는 2025년도 건데, 원단은 대작이죠 진짜. 참 웨딩링도 있고, 아니, 성당 창문인가요? 예, 성당 창문. 다 재밌죠. 이 퀼트도 진짜 과학인 것 같아요. 네, 재밌죠. 다양한 이런 서치나 조인 케이스도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이런 파우치 때문에 샀어요. 이거 파우치가 되게 좀 괜찮은 디자인이라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샀는데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실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퀼트가 아무래도 좀 이런 도구들 이런 거가 관심이 있어서 저는 또 이제 보기도 했어요. 가위는 저는 사람 옷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가벼운 거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것도 괜찮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면은 기초 바느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거의 많은 자료들이 일본 내용들이 이게 아마 그 보그에도 퀼트가 있을 거예요. 보그 니팅도 있지만 그 퀼트도 마찬가지로 보그처럼 그렇게 각각 단계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니팅이 일본에 지금 이제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면은 약간 이게 한국보다는 체계적이에요. 같은 커리큘럼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는데 그거를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니팅 이런 자료들도 봐도 그렇고 보면은 훨씬 좀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좀 끈기가 있죠. 급하지 않아. 근데 이게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느끼지만 이 전통도요. 보시면은 전통도 이 기초 바느질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네. 이게 차근차근 나가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들도 되게 전통적으로 자기 거를 문화를 지키면서 조금씩 가잖아요. 더군다나 손바느질이에요. 손뜨기도 힘든데 이 손바느질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장시간 걸치는 거죠. 걸쳐서 이제 되는 거고, 진짜 정성으로 하는 거죠. 이거 보면 마음이나 이게 급하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사시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기초 바느질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그렇게 이게 일자로 안 가. 네, 그게 문제. 일자로 안 가. 그 다음에 감침질을 할 때도 내 맘대로 간격이 맞지가 않아. 이게 다 오는 것도 틀려. 사이즈도 틀려. 막 다 틀려. 네, 그렇게 이제 기초 바느질이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이제 그 원단이라든지 또 바늘이라든지 이런 게 인형 옷 같은 거 할 때는 또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파울라 레이니아 그 사이즈의 색동 한복이죠. 근데 보시면은 6일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것도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겉에 감침질을 다 한 거거든요. 이 겉에 감침질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좀 보기 흉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꼼꼼히 하나씩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나오죠, 한 번에. 이거 한 번에 나오면 천재입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바느질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하는 건데, 자, 이게 왜 어렵냐면,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리본 자수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세대 그 리본 자수 선생님 때 배웠는데,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작품들은 오신 참여생들 많이 드리고, 항상 저는 잘 안 나온 것만 저한테 항상 남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초창기라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본 자수를 하면서, 레이스랑 이제 가서 이제 퀼트랑 같이 다 접목해가지고 이제 작품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오구라 유키코 씨 책을 보시면은 거의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첫 프랑스 자수인가요? 그 책이 처음에 이제 제가 원서에서 직접 그 프랑스 출판사에서 주문해서 봤을 때만 해도 그게 이제 하드 케이스로 해가지고 왔었어요. 자료를 찾다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한국에 번역본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의 첫 프랑스 자수 그 출판사에서 프랑스 자수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법을 작가가 이렇게 집대성한 거 그 책을 내서 괜찮아가지고 또 리본 자수 책을 샀었는데, 근데 의외로 리본 자수는 그 오구라 유키코 씨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프랑스에서 출판한 게. 그러니까 모두도 이제 인정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가 그 수공예를 잘 발달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부터 막 파고 들면서 이제 또 막 연습하고 인형거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또 수업에 녹여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바느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지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제가 기모노 안 만들잖아요. 이 서양복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깊게 또 파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하면서 다양하게 해서 그 정도는 이 정도면 그래도 수업을 조금 해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정말 많은 양이 걸리고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 그래서
진짜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 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난이도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게 초창기작이에요. 전. 이 보시면은 감침질이 이제 바깥에 보일 거예요. 우리 제가 하는 기초 바느질 중에 이제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감침질이 들어가는데, 보면 이거는 정말 이제 안 나온 감침질이거든요. 요건 박지 매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1 하면서 머리에 뭐 이렇게 인형 머리에 뭔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때 머리에 배시 댕기 대신 이제 표현을 해준 게 이 박지 매듭이었거든요. 요거 6분의 1로 해주니까 귀엽더라고요. 그 뒤에 막 이렇게 머리에 꽂는 거 처음에 이제 제가 꽂고 그 다음에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한복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게 요 바느질법이었는데 훨씬 더 얘보다는 더 깔끔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바느질이 어떻게 기초 바느질을 해야 되는지 이때부터 이제 조금 눈을 떴죠. 그래서 이제 개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물범 모양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불도 술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술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게 있고, 삼각형 끝에 술이 이렇게 바짝, 이게 우리 애기 머리 묶어준 것처럼 이렇게 바짝하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다 이런 걸 배우면서 어떻게 이거를 또 응용을 할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민하면서 했고, 다 이제 옷에 연결시키면서, 인형 옷에 연결시키면서 고민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인형 옷 기초 수업을 제가 좀 오랫동안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패턴뿐만 아니라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인형에 응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또 재점검하면서 했었던 그 과정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런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하면은 보통 이제 막 미술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은 막 수채화나 아니면 구성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하기 전에 우리는 가면은 그런 걸 할 줄 알고 딱 가는데, 가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선부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바느질도,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이런 바느질이잖아요. 손바느질.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뿌리가 탄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테니, 조금은 이게 아무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으면 좀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자수도 하는 게 좋죠. 프랑스 자수를 거창하게 하시지 마시고 막 비싸게 배우면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거 할 때 복식에 넣을 수 있는 프랑스 자수를 이제 간단히 가르쳐 드려요. 프랑스 자수를 제가 이제 못하는데 그거를 간단히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기초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크닉적인 그런 바느질이라고 보시면, 그런 프랑스 자수는 손 가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리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자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본 자수를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초 바느질에 또 다른 기법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되죠?
솔직히 기초 바느질은 우리가 이제 문법책을 보더라도 다른 언어 영역 문법책을 보더라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반복할 때마다 1트, 2트, 3트 이렇게 돌 때마다 또 깊이 있게 와닿는 게 달라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반복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기초 바느질을 배우셨던 선생님들도 조금 더 몇 번 다시 이제 배우면은 배울 때마다 아마 손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정밀해지고 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1트, 2트, 3트 할 때마다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하면서도 이걸로도 또 부족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렇게까지 깊이 안 하시거든요. 사람 옷 하시는 분들은 바느질 생각보다 안 나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진행하시는 분 중에서 사람 옷 진행하시는 분 중에서도. 근데 이 바느질을 정말 예쁘게 하시는 분은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막 깊이 파다 보니 어디까지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복 막 이런 것까지 했는데 한복은 정말 어렵다고 느낀 게 한복이랑 이제 진짜 그 안에 놓는 수, 네. 그런 게 이제 어렵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마 그 서양복식도 깊이 파면 또 막 지스토코르 막 이런 막 그거 손으로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막 이런 것까지 깊이 파면 아마 또 남다를 거예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복식 같은 경우에는 출토 복식을 재현해서 하잖아요. 그대로 이제 본 따서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만 연구하고.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백예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색이 화려하지 않다고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본색이죠. 그쵸? 오방색. 얘는 오방색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오방색으로 딱 구성이 된 거죠. 이 핑크 같은 거 다홍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다홍 자체도 분홍 달령의 비밀이라는 책 아시죠? 보셨나요? 그것도 복식책인데 이 한국 복식할 때 저도 한국 복식하고 이거 한국 그 전통수 이런 거 배울 때 책을 정말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사고 그걸 보기 위해 사는데 그 왕가 유물에서 나오는 그런 책도 좋은 책도 샀지만 막 한 권에 비싸죠. 15만 원 이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막 이만큼 사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보다가 너무 짐이 많으니까 또 저희 이제 배우러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또 한국 복식은 갖고 계시면 좋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책도 이제 가지고 가시고 그분이 이제 사셨어요. 다행히.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시길 원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기초부터 진짜 잘 닦을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배워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 한국 복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복을 지금 막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진짜 이 전통을 연구한다는 거는 다 도망가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요번에 얼마 전에 끝난 그 21세기 무슨 부인이라고 그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로 얘기해 여러분들이 좀 귀가 쫑긋해지시니. 그럼 거기에도 그 홀레복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홀레복이 이제 저희도 출토복식으로 유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복식 보면은 사이즈가 이게 무늬가 엄청 화려해서 우리는 이게 크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책과 되게 작은 분의 그런 홀레복이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홀레복이에요. 그러면은 150cm의 그 정도 사이즈면은 그 술을 이제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완성할 수 있었는지를 또 책을 한 장 한 장 보면 또 남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풍 하나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글자만 쳐도 또 우르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국어는 이게 또 그냥 백성들이 하는 민화처럼 그런 게 있고, 진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고급 기술이 있고, 그 두 개를 보면은 그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도 또 보고, 이런 눈을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걸 다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형에 적용을 시킨 거였죠. 그러면서 이런 기초 수업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 길을 가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니팅을 배우시는 분들은 일본 쪽과 이제 영문 쪽이 있는데, 일본 쪽 거를 배우시는 분들은 막 단계가 있고, 그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은 다시 입문 거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입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입문을 다시 거기에서 또 되짚어주면서 그걸 또 파고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초나 입문을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걸 왜 강조하는지는 그 길을 갔다 와봐야, 끝까지 가봐야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수업 때 하면은 수업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이거를 또 충분히 또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은 그런 복식 자료, 한국 복식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말 페이지를 피면서, 혹은 그 니팅 책도 마찬가지고, 이게 퀼트 책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피면서 이게 왜 이게 어떻게 왔는지도, 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게 나아가고 또 형태가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후다닥 가는데, 가다 보면은 또 이런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기초나 입문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손이 단련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생각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블로그에다가 기초 입문, 기초 프랑스 자수, 기초 뭐 입문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허투루 만들진 않았다. 그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가보니 이게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자꾸 이제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유료로 배우신 선생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또 그걸 떠나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고 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소심해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즐기면서 해보시면 또 막상 시작하면은 또 괜찮아요. 이런 거. 이 면과 면이 닿을 때 퀼트와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와, 진짜 이거 열심히 만든 티가 나지만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그리고, 이거 아시죠? 이 핀쿠션 안에 옛날 이제 어른들은 머리카락을 넣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솜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닦기라고. 예, 바늘이나 이런 거 닦기라고 막 머리카락 뭉쳐서 이제 넣어주셨죠. 네. 그 얘기 듣고 저는 이제 조금 헉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좀 재밌게 즐기시면서 완성도도 근데 더 좋아져요. 이렇게 손 트레이닝 하면. 또 이렇게 해서 좀 소소한 요런 얘기로 좀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테니, 여러분도 이거를 만드는 거를 그렇게 그냥 쉽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